식량의 국제교역 증가와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식량 생산 및 수요의 지역적 차이 측면에서 아래에 수출 수입 그 자료가 보이죠. 컬러풀한 자료. 그래서 어떤 대륙에서 수출이 많은 편인지 수입이 많은 편인지를 확인을 해서 순수입, 순수출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수출 수입 그래프를 보면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보겠습니다. 아시아는 노란색, 아프리카는 파란색입니다. 이 노란색과 파란색을 보면 수출에 비해서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륙 같은 경우에는 곡물 순수입 지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런 선진국들이 많은 대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자료에 보면은 러시아는 유럽에 포함한다 이렇게 표시가 또 돼 있네요. 그래서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오세아니아, 아메리카를 보면은 유럽은 분홍색, 오세아니아는 보라색, 아메리카는 연두색입니다. 그럼 보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지역들은. 그래서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는 순수출 지역이라고 대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량에 있어서요. 식량 자원의 교역이 증가한 원인은 당연히 세계화와 자유무역 확대로 인해서고, 곡물 수출 수입국은 수출국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등이 있고 수입국의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이 있습니다. 세계 곡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곡물 생산량 변화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크죠. 그래서 그 해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게 돼서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세계 곡물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하고 식량 시장을 투기화하는 등의 불안정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은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넘어가고요.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자료인데 농업의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와 오늘 나갈 프린트물에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 수준 정도만 알면 되지 뭐 이거를 교과서에 나온 지도의 그 범위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료에서 A는 유목 농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유목이라는 것을 동물을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키우는 것이었죠. 보통 건조 지역인 경우에 유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영국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국 쪽은 낙농업, 젖소를 키워가지고 그것을 우유, 뭐 치즈 이런 거를 생산하는 것 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D 지역은 플랜테이션 선진국의 자본, 그 다음 기술 플러스 후진국의 노동력 등을 합쳐가지고 열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플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 등등 상품 작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국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수출용이었다 보니까는 플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해안가 쪽에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해안가 쪽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해안가 쪽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도 있는데 이는 원예 농업이 발달한 편입니다. 그리고 3번은 지금 3번 지역도 볼게요. 3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적 곡물농업, 즉 뭐 미국 이런 쪽에 보면은 대규모로 기계화를 통해서 대규모로 생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밀농사, 벼농사 등 대규모로 하고요. 그다음 4번, 5번은 기업적 목축업. 기업적으로 목축업을 한다는 건데 뭐 호주라든지 브라질 등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적 목축업이라는 것은 대규모로 이제 목축을 한다, 이렇게 가축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요 에너지 자원과 국제 이동 보겠습니다. 에너지 자원은 크게 화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화석은 말 그대로
어떠한 생물이 이제 뭐 동식물이 이제 죽고 나서 땅속에 파묻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묻힌 애들이 화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화석이 에너지가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3대 화석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계 에너지 자원의 소비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부터 순서대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석유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순으로 크고요. 전 세계 에너지 소비 80% 이상을 화석 에너지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특성에 있어서 최근 석유 가격 상승과 자원민족주의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원민족주의가 뭐냐면 이 자원은 우리 민족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즉 석유라는 자원은 우리 민족 거니까 가격도 우리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석유가 거의 생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수입하다 보니까 석유가 나오는 나라에서 그 자원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석유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유에 온전하게 의존하다 보면은 자원민족주의를 활용해가지고 석유 가격을 올리게 되면 우리는 손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석유뿐만 아니고 다양한 자원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화석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소비를 보면 화석에너지 소비 상위 5개국은 중국, 미국 등 선진국이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도국 2번 보면 서남아시아 등 이런 곳들은 화석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편이고, 서남아시아는 왜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 선진국 동아시아 같은 이런 공장이 많거나 이런 곳들은 화석에너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